여기 보면 퍼스펙티브라고 돼 있죠. 이제 투시 화면이에요. 뭐 소실점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투시 화면이죠. 나중에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투시 화면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냥 설계도면에 적합한 오소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이 투시가 있는 애들은 대부분 인간 눈에 참 편해요. 이렇게 보면 소실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닫고도 그죠? 이거만 끌까요? 보이시나요? 네, 닦을게요. 저걸 닫고 그냥 켜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저게 너무 그죠. 이게 낫냐? 켜요? 꺼는 게 좋아요. 투시가 되는 거는 그냥 인간 눈에 편한 그 실제 결과물을 얻을 때 적합한 화면이기는 한데, 약간 이제 모델링하거나 설계도 면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다 보니까 저게 크고 작은 거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다지 설계나 이런 쪽에서 쓰지는 않지만, 우리 뭐 인간 눈에 퍼스펙티브로 잘 돼 있어서 요 작업을 요쪽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Alt로 왼 버튼, 오른 버튼, 가운데 버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춘추전국 시대에는. 그래서 얘네들의 단축키가 다 각각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야랑 맥스로 시장이 좁아지면서 마야 쪽으로 편중하면서 키를 다 마야에 맞추게 됐어. 그 툴들이 나오는 3D 툴들이 대부분 마야랑 유사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왼 버튼, 오른 버튼, 가운데 버튼 누르고 이렇게 Alt 키를 누르는 것도 마야로 가면 똑같이 할 거예요. 여기 화면 제어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해봐요. 쉬워요. 그냥 근데 이제 윈도우 계열에 휠이 달린 사람은 휠을 이렇게 롤링을 해도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축소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입체로 뭔가 만들기 시작을 하다 보면 저 뒤에 안 보이는 면도 좀 확인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채색이 안 된 회색 빛깔로만 보기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빛과 그림자가 나온 그 최종 결과물도 봐야 되고, 다양한 화면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쪽에 있어요. 대부분 아이콘이 잘 설명을 해줘요. 요거는 보면 와이어네요. 그래서 딱 누르면 와이어 상태로 보이죠. 그 옆에 있는 거는 쉐이딩이라고 하네요. 쉐이딩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있는 애는 똑같은 쉐이드인데 뭐가 들을까? 색깔이 들어간 쉐이드가 될 거예요 아마. 약간 좀 틀려 보이죠? 눌러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거는 이제 렌더 프리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얻는 이미지와 굉장히 흡사한 이미지를 하나 얻는 거를 뜻해요. 그래서 약간 뭔가 틀려지기는 하죠. 우리 눈에 확연히 틀린 거는 와이어랑 쉐이더랑 이렇게 두 개의 차이밖에 구분이 안 가긴 하지만, 좀 이따 해보면 세 번째, 네 번째 것도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쉐이드라는 표현은 여기 있다. 색의 밝기, 농담, 색조, 명암 효과 등 렌더링 효과에 사용되는 기본을 뜻해요. 그래서 어떤 툴에 가면은 뭔가 내가 만든 물체 색을 입히거나 이런 거를 쉐이딩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뭐 매터리얼을 만든다는 표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쉐이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쉐이드에다가 여러 가지 요소를 요리를 하듯이 만들어내면 하나의 매터리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메터리얼은 재질이고 플라스틱 재질이니 헝겊 재질이니 금속 재질이니 피부 재질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제 메터리얼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이 툴은 약간 메터리얼보다 쉐이더 쪽에 좀 많은 용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메터리얼 쉐이더 이렇게 하면은 약간 동일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이고. 하여간 쉐이더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퐁 쉐이더, 불린 쉐이더, 이제 램버트 쉐이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건데 아주 간단하고 1차원적인 빛만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쉐이더들부터 요즘에 유행하는 PBR 쉐이더라고 해서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이라는 그러니까 물리적 현상을 그대로 재현해서 사실적인 포토리얼리스틱한 재질을 만드는 것까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얘 툴은 약간 PBR 쪽에 좀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퐁이나 이런 거를 주지 않고 PBR부터 시작하는 게 좀 특이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픽 기본 원리를 배울 때는 좀 그것부터 하지 않는 게 좋기는 한데 바로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대충 만들어도 때깔이 좋아요. 근데 맥스나 마야나 이런 쪽에 가잖아요. 기본으로 만들면 때깔이 되게 나빠요. 거기다 이제 내가 그래픽적인 이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추가하면서 뭔가 만들어내는데 얘는 뭐 이해 필요 없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시네마 4D의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 하여간 이렇게 이 화면을 어떻게 볼지 이렇게 정해주는 게 이제 와이어랑 쉐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씬 콜렉터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씬에다가 구성한 것들이 리스트로 떠요.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뷰포트라고도 하고 화면에 보인다라고 해서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리고 이걸 이제 전체로 구성하는 단위로 봤을 땐 씬이라고 해요. 영화에서 씬 이러죠. 그렇죠? 배우도 있고 조명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소품도 있고 이런 것들 씬이라고 하랬잖아요. 하나 이제 가상 공간을 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보면 얘가 이제 큐브를 뜻하는 것 같고요.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빠져보면 여기에 카메라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라이트도 있네요. 그죠? 기본으로 주네요. 얘네는 원래 이것도 기본으로 안 줘요. 근데 요즘 추세가 그냥 빨리빨리 만드는 게 추세인지 그냥 기본으로 다 줘요. 내가 여기다가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볼까? 뭔가 만들고 싶다고 하면 요쪽 두 개를 쓸 수 있어요. 요 파트가 하나 있고 여기 애드라는 파트가 하나 있네요. 보이나요? 애드랑 둘 다 애드 하는 건데 위쪽에 있는 애들은 일반적인 내가 객체를 만들 때 쓰는 거고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거는 뭐 인터랙티브하게 만드는 거 차이가 좀 있는데 여기 보면 요것도 보이죠? 자세히 보면 뭔가 흰색과 빨간색이 혼합되어 있는 서클 보이죠? 요거 이제 커서라고 해요. 얘가 이제 요거 이제 이 블렌더만의 특징인데 저 커서 기준으로 뭔가 만드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커서를 옮길 수도 있네. 그죠? 하여간 여기에 뭔가 만들 때 제가 애드를 누르면 메쉬를 만들 수 있고 요렇게 UV 스피어 해볼까요? UV 스피어 딱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 땅 하면서 뭔가 안에 주황색 선이 생기면서 저 큐브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리고 또 눌러볼까요? 이렇게 딱 눌러서 메쉬에 콘 눌러볼까요? 콘 누르면 탕 하고 또 뭔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 다 있어요. 자, 보다시피 여기 커서 중심으로 다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네요. 애드라는 애가. 그죠? 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런 방식이 좀 작업하는 데는 마음에 안 들죠. 아티스트 입장에. 그냥 여기 있으면 여기다 만들고 저기다 만들고 여기다 만들고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나중에는 가장 편할 거야. 왜냐하면 가상 공간을 만든다라는 것은 제한이 없어. 그다음 내가 만들다 보면 저기 어딘가 가 있어서 못 찾을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막 화면 돌리다 보면 물체가 없어졌어요.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 처음 하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물체를 찾으려면 대부분 어디를 뒤지면 된다? 0점. 가상 공간인 중앙을 찾으면 대부분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물체들은 다 0점에 만들어져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인터랙티브 아트 할 때 하는 언리얼이나 유니티 이런 거 할 때 보면 거기는 거의 절대적이야. 0점 좌표를 지키려고 하는 게. 하여간 요렇게 했는데 하여간 내 눈에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겹쳐 보여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요거를 요렇게 눌러보면 이동 툴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여기 보면 이동 툴에는 요렇게 뭔가 화살표가 등장을 해요. 그죠? 이제 3D로 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수치화돼서 나타나는데 되게 어려워. 왜냐면 요거 보면 요게 무슨 축일까? 그리고 얘는 무슨 축일까? 얘는 또 무슨 축일까? 통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R, G, B는 X, Y, Z다. 이렇게 모든 3D 툴이 통일해버렸어. 야, 우리가 X, Y, Z는 글로 이렇게 쓰다 보면 화면이 복잡하니까 찾아보기도 힘드니까 그냥 RGB 순으로 X, Y, Z를 표현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할 때 커브들이 막 수백 개 막 이렇게 막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무슨 축인지 뭔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는 색깔로 하는 거예요. 색깔로. 통일이 되시니까 그냥 따라주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3D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포토샵 할 때는 2D 평면 모니터에서 평면으로 움직이는 마우스나 타블렛 갖고 XY로만 움직이면 됐어. 그런데 우리는 깊이가 있어요, 이제. 깊이를 3D에서는 다 대부분 Z라고 그래요, Z.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프터 에펙트나 누쿠라는 합성 툴을 쓰다 보면 거기서 이제 Zdepth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Z축은 depth, 깊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내가 말했는데 Z가 깊이라고 했는데 얘는 Z가 깊이가 아니네. 하늘로 오르네요. 그죠? 그죠? 맥스랑 얘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나는 잘 모르겠어. 제작사가 Z를 하늘로 올렸어. 근데 CG 세계에서는 그냥 통용되어 Z는 깊이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Z브러쉬라는 그 툴도 Z로 뭔가 할 수 있어서 Z브러쉬라는 이름을 붙였었잖아요. 이제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맥스 쓸 때도 마음에 안 들고 블렌더 쓸 때도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가 생기면은 이렇게 움직이세요. 꼭 화살표를 잡고 움직이세요. 그냥 잡고 움직이면 내가 어디 움직였는지 여기 X축에다 놨을까? 쫙 돌려보면 아니죠. 그죠? 아무데나 잡는다는 뜻은 XYZ를 아무렇게 랜덤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야. 근데 내가 정확히 X축으로 움직이고 싶다면 여기 X를 여기를 딱 잡고 움직이면 X로만 움직여요. 그죠? 그리고 Z로만 잡고 움직이면 Z로만 당연히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죠? Y로만 움직이면 이렇게도 움직이겠죠. 그죠? 다른 것들도 다 꺼내볼까요? 뭐 스피어도 있었죠? 스피어도 제가 X로 그리고 Z로 이렇게 움직였고, 그죠? 이렇게 움직였어요.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 보면은 애드로 메시에 플랜은 부피가 없는 그냥 면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땅바닥을 만들 땐 플랜을 많이 써요. 이렇게 짠. 근데 땅으로 쓴다고 했는데 너무 작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동을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아이콘도 보다시피 조그만 박스가 큰 박스가 되는 스케일이죠. 이걸 눌러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뭔가 바뀌었죠? 이제 이런 건 이제 트랜스폼 기즈모라고 하는데 화살표에서 네모로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 초록색에 Y로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네. X로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네. 그죠?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되는 Z는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겠죠. 위아래 부피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요 동그란 서클 보이나요? 그죠? 요 동그란 서클을 잡고 움직이면은 XYZ를 1대1 대1 정비율로 키워요. 이렇게 키웠다 줄였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비율로 제가 이만큼 키웠어요. 됐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또 애드로 메쉬에 토러스라고 있죠? 도넛을 하나 만들어 보죠. 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역시 이동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회전할 수도 있어요. 회전은 여기 회전 아이콘 보이죠? 그죠? 회전하는 아이콘. 그리고 눌러보면 이렇게 또 이제 트랜스폼 기지모가 바뀌었죠? 그래서 축을 잡고 항상 움직이는 버릇을 들이면 쉽게 제어가 되겠죠? 명령 취소는 컨트롤 Z. 그래서 여기에서 다 꺼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움직여 보세요. 자, 요번에는 요렇게 해볼게요. 그냥 재미있게, 원형 테이블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기하체를 이렇게 배치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뭐 이런 거 우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울게요. 그냥 지우는 거 간단하게 델리트 키를 누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애들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땅바닥 위에 기반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바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무한의 공간보다는. 저기 메쉬에 보면 여기에 플랜이라고 있죠. 플랜. 이제 땅바닥 만들 때는 부피가 없는 저런 면 같은 걸 많이 써요. 이제 플랜을 누르면 이렇게 보이고요. 요거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제가 확대를 좀 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짠. 그죠? 그리고 원형 테이블이니까 제가 애들을 통해서 이렇게 실린더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모두 만들어지는 게 그냥 0점에 만들어지죠. 중심에. 애들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것도 스케일로 제가 Z로는 좀 줄이고 X로, Y로 이렇게 좀 넓혀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좀 올릴까요? 이동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실린더를 만들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라는 애는 제일 잘하는 게 두 가지 있죠. 속도가 워낙 빨라서 계산을 빨리 하고, 그리고 무한히 복제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복제할 수 있어요. 복제하는 방법은 Shift D 또는 그 마야를 쓴다면 Ctrl D를 쓸 거예요. 그래서 Shift D나 Ctrl D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뭔가 이제 쫓아다녀요. 근데 쫓아다니는데 축이 없어서 막 이것저것으로 막 움직이죠. 그런데 나는 위로만 올리고 싶어. 이거를 위로 정확히 가운데 중심을 지키면서 위로만 올린다는 건 Z로 올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Z키를 눌러요. 그렇게 종속되죠. Z키. 약간 이게 블렌더가 이게 좀 특이해요. 다른 틀에 비해서. Z로만 누르면 이렇게 복제하자마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딱 멈추고 또 스케일로 제가 좌우 앞뒤를 좀 줄이는 XY를 좀 줄여놓고 위아래로 Z로 좀 키우고 한 번에 안 키워진다면 여러 번에 이렇게 나눠서 키우면 되겠죠? 이렇게 좀 줄여주고 이렇게 했어요. 됐을까요? 또 보여줄게요. 자, 위에 상판을 쓰려면 얘를 밑에를 잡고 Shift D, Ctrl D 누른 다음에 이동할 때 키보드에 Z를 눌러줘요. 이렇게 딱 Z에 종속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 잡았을 때 멈추고 또 스케일로
아이고, 잘못 눌렀어.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쉽게 되죠. 복제만으로. 복제는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을 안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요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애들을 눌러서 뭔가 만든다라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전부 다 여기에 만들어져요. 여기 얼핏 보면 이렇게 돼 있죠. X하고 Y가 겹치는 0점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랑 여기 이렇게 0점이에요. 0점. 근데 0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블렌더에 이제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얼핏 보면 여기 요 모습하고 똑같죠. 여기 있는 모습하고 여기 있는 모습, 그죠? 커서예요. 커서. 0점이 아니고 사실은 커서가 0점에 있어서 커서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뭔가 만들다 보면 계속 여기에 커서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여기 있었네. 커서를 이동시켜서 어디다 놓을 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테이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커서를 테이블 위에다 놨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 이렇게 놓으면, 커서 테이블 여기다 끝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래 놓고 애들을 다시 누르면 보다시피 여기에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죠. 그죠? 커서를 이쪽에 놓으면 이쪽에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이게 애들로 뭐 다른 거 뭐 만들까요? 큐브 이렇게 만들까요? 근데 파묻히고 그러는 것들은 대부분 저 기아체의 축이 한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커서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커서를 이용해서 위치를 어디에다가 기준을 잡을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똑같은 애드인데, 이 애드의 틀린 점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지점을 이렇게 위치 삼아서 배치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테이블 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테이블 위에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또 하나의 틀린 점은 보다시피 드래그하면 단면이 만들어지고, 마우스 놓고 위로 드래그하면 높이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그릴 수 있어요. 두 가지가 틀리죠. 기존의 애들랑은. 이렇게 해서 스피어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래그할 때 쉬프트를 같이 쓰면 정비율로 커져요. 이렇게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정 스피어가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걸 쓰던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한번 테이블 위에 배치를 해보세요. 근데 이제 마야나 다른 툴은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전부 다 이 애드에 전부 다 저 0점을 기준으로 대부분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쪽에다 쓰네. 커서를 안 바꿨구나. 애드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부분 올려서 위치를 맞추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C4D는 이제 좀 쉽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 C4D랑 블렌더는 이렇게 어디 표면에 위치시키기 좀 편하게끔 돼 있어요.
그 스피어라는 애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요 스피어랑 요 스피어랑 많이 틀리게 보이죠. 얘는 이제 사각면이 조각조각 붙은 형태고 얘는 삼각면이 크게 붙은 거죠. 많이 쓰는 건 사실 얘는 많이 쓰긴 하는데 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면을 붙이다 보면 저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삼각형 꼭지점이 모여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쁘지 않게 돼요. 여기가 삼각형이 꼭지점이 모여서 그래서 방향성이 여기 위아래 꼭지점 정수리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얘는. 근데 삼각형으로 만들다 보면은 정수리가 없죠. 그죠? 이 대신 모델링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삼각형이라서 사람은 사각형을 모델링하기 쉽거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피어가 두 개 있었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UV 스피어랑 아이코 스피어인가? 이름은 좀 희한하게 정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원하는 기하체들을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스피어 하나를 또 그려볼까요? 요거는 스피어를 애드할 때 메쉬가 아니고 밑에 보면 서페이스라고 보일 거예요. 거기에도 넙스 스피어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스피어가 좀 달리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스피어가 틀리죠. 그죠? 왼쪽 건 굉장히 부드러운 곡면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 건 되게 거친 곡면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을 때 모델링이 한 크게는 두 개로 많이 쓰인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었죠. 여기 메쉬, 그리고 방금 내가 서페이스를 꺼냈다는 애는 넙스예요. 그죠? 그래서 틀렸던 거예요. 모델링하는 방법도 서로 틀려요. 넙스와 서페이스로 나눠서 돼 있다라는 거. 모델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내가 뭘 쓸지 잘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 가보면 여기 이제 요거 차이죠. 얘는 메쉬고 얘는 서페이스예요. 틀리게 보이죠, 그죠? 같은 구임에도 틀리게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요 빨간색으로 쓰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메쉬 모델링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옛날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그냥 폴리곤 모델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시작이 컴퓨터 그래픽이 처음 시작될 때는 사각이 아니고 다 삼각형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거 너무 조작하기 힘들다. 그래서 삼각형을 두 개 붙여가지고 사각형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사각형만 아니라 이제 오각형, 육각형, 뭐 12각형까지도 이제 형상이 나타나서 그걸로도 모델링이 되다 보니까 폴리곤 모델링이라고 썼던 거예요. 다각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메쉬 모델링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폴리곤 모델링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게 보면 무엇이 끝났다고 볼 수 있냐면 폴리곤 모델링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 스피어보다는 요 스피어가 이쁘겠다. 그러니까 모델링이 끝났고 이번에는 우리가 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하는 절차가 매핑이죠. 매핑. 그런데 이제 뭐 페인팅, 뭐 텍스처링 이런 파트도 있는데 매핑으로 제가 대표적으로 쓴다라고 했고 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위가 봤더니 여기에 쉐이딩이라고 보이나요? 이걸 누르면 돼요. 쉐이딩을 누르면은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요. 쉐이딩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가 이미지가 이쁜 게 하나 뜨죠. 저건 이제 환경맵이라고 해서 만약에 지금 이런 환경이 저런 숲이에요. 숲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반사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예시를 보여준 거지. 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약간 밝은 회색 계열로 전부 다 바뀌었죠. 쉐이드로 왔더니 여기 쉐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용어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쉐이더라는 것들은 색의 밝기, 농담, 색조, 명암 효과 등을 통해서 렌더링 효과에 사용하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쉐이더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빛을 받아서 어떻게 빛을 발산해서 색을 표현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될 게 이제 퐁 쉐이더라는 거, 블링 쉐이더, 이제 램버트 쉐이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걔네들의 특징은 굉장히 빨리 계산이 돼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돼요. 왜? 빛을 가장 간단하게만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느낌은 약간 탁한, 그냥 반짝이는 플라스틱 이런 느낌은 잘 표현을 해요. 근데 걔로 뭐 금속의 뭐 특이한 느낌, 뭐 또 유리의 느낌, 뭐 가죽의 느낌 이런 거 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그런 느낌을 전달한다는 건 약간 사실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죠. 하여간 그런 것들을 이제 쉐이더라고 해요. 기본 쉐이더. 여기에다 내가 뭐 악어 가죽의 패턴을 텍스처로 넣고 이러면은 내가 악어 재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악어 스킨 재질. 이 말은 메터리얼은 기본 쉐이더에다가 텍스처나 뭐 여러 요소들을 이렇게 요리하듯이 섞어서 결과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게 메터리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맥스는 대부분 이제 메터리얼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야나 지금 블렌더는 대부분 이제 쉐이더라는 표현을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레이어가 쉐이더로 있었죠. 하여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 구에다가 재질을 이제 한번 입혀볼게요.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 밑에 보면 더하기 뉴라고 있죠. 이걸 누르면 돼요. 새로운 재질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걸 누르면 어떤 객체를 선택하고 뉴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런 용어가 떠요. BSDF라고 있죠. 나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대부분 이제 퐁 쉐이더부터 막 시작을 하는데 왜 저런 용어를 썼을까? 여기에 그럼 아까 쉐이더랑 이제 메터리얼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뭔가 재질 입히거나 색을 입히거나 이렇게 되지만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내 눈에 보이게끔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그래픽 그 프로그래머들이 이거 수식으로 만들어서 계산해서 만든 값이거든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빛이라는 게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스펙트라라는 요소는 빛을 받아서 여기까지 잘 됐죠?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기본 상태인 레이아웃으로 한번 가볼게요. 레이아웃 돌아오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돌아왔더니 아까 이쁘게 색깔 입힌 게 전혀 안 나오죠. 이제 뷰포트 모드를 설명할 텐데 여기 이쪽에 보면 요 화면들이 이렇게 스피어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본으로 있는 게 두 번째 쉐이드 단계고요. 저 첫 번째 아이콘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쟤는 이렇게 와이어 상태로 바뀌어요.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던 기본 화면이고 첫 번째는 와이어 모드죠. 그죠? 두 번째는 이렇게 쉐이드, 솔리드 모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있었던 게 아까 우리가 쉐이더를 썼던 게 보여요. 이렇게. 그죠? 이름은 뭐냐면 프리뷰, 메터리얼 프리뷰 모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특이하게 여기 눌러서 보면 이렇게 그림자까지 보여요. 그림자가 왜 보였을까? 여기에서 이제 네 번째를 눌렀더니 얘 때문에 그래. 얘가 라이트야, 라이트. 근데 라이트가 조금 분위기가 약간 어두워 보이죠? 무슨 라이트의 무슨 특성 때문에 그럴까?
저 라이트가 포인트 라이트라고 해서 점광이에요. 점으로 된 광. 점으로 된 광의 특징은 여러분 이제 백열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그란 백열전구 키면 빛이 사방으로 나가죠. 걔와 똑같은 애가 쟤예요. 그래서 쟤를 움직여 보면 제가 라이트고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진짜 전구 같죠? 그죠? 이렇게 보여요. 요걸 누르면 되고요. 자, 요걸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어요. 이 교탁 컴퓨터는 이렇게 했더니 영 아니더라고요. 좀 빨라졌죠? 요즘에 요 블렌더도 좀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블렌더도 그렇고 C4D도 그렇고 처음에 각광을 받았던 이유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맡으면 그냥 그림이 이뻐 보여. 근데 얘는 이뻐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미지를 매핑해서 렌더링하는 과정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한 장 만드는 이 단계 렌더링을 이렇게 하는 게 누가 했었냐면은 CPU가 할 수 있고 GPU가 할 수 있다. 컴퓨터 그래픽 카드가 좋은 GPU를 통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놓고 나서 그래서 요것도 설명을 했었죠. 요거. 여기 보면 요거 설명했었죠. 똑같이 만든 건데 얘는 그냥 이미지가 탁하고 어둡게 보이지만 얘는 진짜 화사하고 사실적으로 좀 보이죠. 그냥 때깔 좋다라는 게 저 오른쪽에 있죠. 저기 보면은 GI를 썼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 뜻은 뭐냐면 엔진을 쓰냐 안 쓰냐의 차이예요. 이건 사실적인 영향을 가지는 엔진을 쓰냐 안 쓰냐인데 얘가 그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깔을 좋게 해주는 애를 가지고 있어. 엔진이 두 개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냥 빠르게 보이는 그냥 요런 애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 아이콘 보이나요? 여기 아이콘, 디지털 카메라처럼 보이는 아이콘 보이죠? 이거 눌러보면 엔진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엔진이 2부래요. 빠르고 좋은 거, 빠르고 품질은 나쁜. 근데 이게 딱 눌러보면 엔진이 또 있어요. 밑에 보면 사이클이라고 있죠. 사이클 누를게요. 누르면은 잘 보세요. 화면을 계산하기 시작하죠. 따닥따닥따닥 점이 커졌다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이미지가 좀 좋아졌죠. 가까이서 보면 아이콘이 너무 높았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뚜둑뚜둑뚜둑 이러고 있죠. 뚜둑뚜둑뚜둑 이래요. 그런데 이 뚜둑뚜둑 하는 게 좀 느리죠, 지금. 그런데 자기 컴퓨터가 뭐 일명 게이밍 컴퓨터라고 해서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좋은 게 달렸다. 그러면은 이 엔진 계산을 CPU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픽 카드인 GPU로 할 수가 있어요. 눌러보면 GPU로 하면은 훨씬 빨라요. 그죠? 체감이 되나요? 체감이 되면 그래픽 카드가 좋은 거고, 체감이 안 되면 그래픽 카드가 나쁜 거고, 이 컴퓨터는 저 GPU로 선택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픽 카드가 워낙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라. 그죠? 여기에 요 두 개가 이해를 해줘요. 여기 프로젝트로 잘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GI의 특징이 여러 가지 빛을 그 간접광들을 다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얼핏 보면 여기 이렇게 완전히 시커먼 게 아니고 약간 초록색이 묻어난 게 보여요. 이게 빛을 여기 튀겨서 이렇게 반사해 초록이 이렇게 맺힌 거거든요. 근데 그림자를 잘 살펴보면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그 기본 기화체의 색깔을 약간 담고 있는 이유가 반사돼서 그래요. 그죠? 이게 뭐 사이클 쓰고 얘가 2부면 이렇게
그죠? 2분은 이렇게 완전 탁한 느낌. 사이클스는 약간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이 좀 들죠? 이제 이게 뭐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틀리니까 느려지는 현상이 생기죠. 자, 그냥 작업하기 편한 거는 이 단계보다 모델링 할 때는 두 번째 솔리드 단계가 적당하겠죠. 그죠? 이해됐죠? 좀 이따가 저거 이제 엔진을 또 쓸 거니까 좀 이따 더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단계까지는 이렇게 세 번째 단계까지 그림자도 없고 라이트도 없지만 이렇게 색깔별이 있는 것까지 좀 봤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최적됐으니까 움직이는 것을 만들 건데, 여기 상단에 보면 애니메이션 파트가 보이죠? 애니메이션 레이아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요거 누르면 좀 환경이 여러분하고 저랑 좀 달리는 경우가 생기긴 하던데, 눌렀죠? 레이아웃이 이렇게 두 개로 바뀌어요. 뷰가 두 개가 됐고요. 요 밑에는 답시이라고 해서 타임라인과 함께 키프레임을 찍은 게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할 거예요. 이 화면은 아까 봤던 화면하고 똑같은데 얘가 틀리죠? 얘는 무슨 화면 같아요? 렌더 뷰. 정확히 말하면 카메라 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사실 카메라였어요. 그죠? 얘 이동시켜 볼까요? 그럼 따라서 움직이네요. 그죠? 그죠? 카메라 뷰예요. 카메라 뷰.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여기 이제 테두리에 있는 게 실제로 영상을 렌더링 했을 때 요만큼만 생성하자면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해요. 카메라가 잡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내가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해서 카메라 좀 멀리 갈까? 멀리 갔더니 저기 오른쪽으로 삐껴놨네. 또 옆으로 갈까? 아이고 좀 올려야 되네. 아이고 이렇게 포커싱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C4D랑 블렌더는 카메라 제한이 좀 쉽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자세히 보면 얘네들이 테두리에 요런 화살표가 붙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꺽쇠 보이나요? 요렇게 생기네. 이렇게 딱 이렇게 꺾이네. 그죠? 여기 이제 메뉴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 딱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누르면 다시 여기 테두리를 잡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버리면 이렇게 닫혀지고요. 다시 꺽쇠를 누르면 이렇게 딱 튀어나와요. 그리고 여기 뭐 아이템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 사실은 요게 여기랑 내용이 똑같네요. 여기랑 그죠? 똑같죠. 그죠? 3D를 하다 보면 물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한된 캔버스 안에 그리니까 상관없지만 3D는 무한 공간에 그리다 보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좀 힘든데,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방법도, 이제 내가 이거를 어디다가 막 장난을 치다가 이게 어디다 사라져 버렸어. 어디 있을까? 막 찾아도 잘 못 찾겠고 이러면은 이 물체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0점을 주면 돼요. 0, 0, 0 이렇게, 여기 0, 여기 0, 0 이렇게 주면 0점으로 오겠죠. 0점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 그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드래그해서 위아래 이렇게 세 개의 수치를 0 이렇게 주면 탕 이렇게 오죠. 0점으로. 다시 보여주면 여기를 드래그해서 0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딱. 그죠? 이 도넛이 회전되어 있는데, 이 회전되어 있는 게 원래처럼 수평 수직으로 딱 맞춰졌으면 좋겠어. 어떻게요? 로테이션을 전부 다 0 두면 돼요. 그렇게 기본 단위로 바뀌죠. 이런 작업은 사실 프로그래머들이 참 좋아해요. 하다 보면
이 그래픽 디자이너가 막 해주는데 축이 망가져가지고 찌그러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럼 기본이 어떻게 생겼나 볼 때 위치를 0점에다 두고 회전도 다 0점에다 두고 크기도 다 1로 두면 이런 모양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0이 아니었군요. 스케일이 1. 그죠? 잠깐 이 디멘션이 아니지. 자, 이렇게 0, 0, 1을 두면 그게 이제 기본 단위가 돼요. 우리가 add에서 만들었던 그 단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이 아이템 쪽에 있어요. 저는 이제 좀 아까 있었던 단위로. 그런데 요 밑에 보면 툴즈 말고 뷰라고 있어요. 뷰. 이렇게 뷰가 있어요. 그죠? 요 뷰를 한번 제어를 할 건데 보세요. 이걸 점창을 닫고 아까 이제 설명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보이죠? 이 카메라를 누르면 어떤 현상이 나나 봐요. 카메라를 딱 누를게요. 얘랑 같죠? 그죠? 화면을 카메라로 전환해 주는 게 저 카메라 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작업하고 싶으면 그냥 회전하면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또 카메라를 다시 또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로 가요. 그죠? 이해되나요? 카메라냐 카메라가 아니냐, 결과값을 볼 거냐 작업을 할 거냐 이런 뜻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 화면도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꺽쇠가 있죠. 얘도 이렇게. 제가 여기 꺽쇠를 꺾어서 했던 요 뷰가 떴을 때 여기 아이템즈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락 투 카메라 투 뷰가 있어요. 카메라 투 뷰. 그죠? 이걸 체크를 할게요.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가보면 이렇게 뷰에 꺽쇠를 눌러서 뷰에 카메라 투 뷰라고 누르면 이 화면이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아까와는 좀 틀려요.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켜놓고 움직여 볼게요. 다시 카메라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카메라 화면으로 딱 갔어요. 이제 움직여 볼게. 카메라 화면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카메라 제어가 참 쉽죠. 자, 여기 락을 풀게요. 여기는. 풀면은 이제 다시 뷰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보세요. 여기 꺽쇠를 꺾어서 뷰로 와서 락 카메라 투 뷰를 눌러서 변화가 없지만 창을 좀 줄일까요? 이렇게 요 화면을 제어해 볼까요? 카메라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카메라 보이죠? 얘예요. 제가 이제 움직여 볼게요. 왼쪽 화면을. 그러면은 내가 뷰에 따라서 움직인 대로 결과가 카메라에 적용이 돼서 카메라 움직이기 쉽게 되죠. 그럼 카메라 이동하고 회전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뷰를 제어하듯이 제어만 하면 쉽게 카메라까지 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 화면을 이렇게 쓰면 카메라 제어가 참 편해요. 이렇게. 제가 C4D에도 있어요. C4D에도 가면 카메라 딱 누르면 카메라로 이렇게 전환되고 이런 게 쉽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돌아다닐 때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카메라 뷰를 잡았고요.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뷰를 잡았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카메라도 잡았으니까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키프레임을 내가 탁탁 찍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으로 찍어주는 거. 오토키 프레임인데 오늘은 그냥 오토키 프레임 자동으로 찍는 걸 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보면 이게 답시이라고 되어 있어요. 답시. 점을 찍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점이라는 거는 이제 흔히들 키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키프레임. 그래서 내가 그 2D 셀 애니메이션, 요즘에 가장 핫한 스즈메처럼 셀로 만들어지는 대본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원화를 그려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자세 하나, 그리고 여기 주먹을 딱 찌르는 자세 하나. 키프레임 하나, 원화가가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찌른 그림을 딱 주면 밑에 있는 동화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을 다 그려놔요. 동화. 근데 3D는 이렇게 키프레임 찍고 이렇게 찍으면은 이 중간에 있는 동화는 얘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키프레임을 요 자세랑 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답시를 한다고 보면 돼요. 방법은 아까 오토키라고 했죠. 오토키를 딱 킬게요. 여기 동글뱅이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키면 파란색이 될 거고요. 우선 원하는 물체를 잡고 할까요? 제가 여기에 스피어를 콘을 갖고 할까요? 콘을 잡고 제가 요거 오토키를 킨 다음에 보세요. 언제부터 움직일까? 한 20프레임부터 움직일까? 20프레임부터 제가 살짝 한 요 정도 위치였다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위치를 좀 살짝 좀 바꿔줘요. 그리고 또 키프레임 딱 찍혔어요. 그죠? 그리고 40프레임 가서 하늘로 올릴까요? Z를 올리기. 그래서 키프레임 생겼네요. 또 이제는 제가 한 55프레임 정도 갈까요? 그 다음에는 이 콘을 다시 땅바닥에 내리기. 그랬더니 탁 찍혔죠. 그래서 이거 오토키를 끌게요. 이번에 점을 딱 끄고 나서 리와인드 시켜서 플레이 해보면 제가 이렇게 가죠. 방법은 이래요. 오토키를 켜놓은 다음에 시간을 정하고 물체를 움직여요. 시간을 정하고 물체를 움직이고 시간을 정하고 물체를 움직이고. 그래서 다음에 요거 해볼까요? 요 큐브 해볼까? 큐브. 제가 이렇게 있었죠. 요거를 큐브를 역시 오토키를 켜고 제가 한 60프레임에서는 한 요정도 회전 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한 85프레임에서는 요렇게 회전을 하고 그리고 한 110프레임에서는 거꾸로 요렇게 회전을 하고 이렇게 해놓고